어두운 방. 한 여인이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봅니다. 이 얼굴이 내 무기인가, 내 저주인가. 손이 떨리고 눈물이 한 줄기 흐르지만 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라를 구한 미인, 나라를 망친 요부. 하지만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여인에게 한 사람이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동탁의 곁으로 가라. 그리고 여포의 곁으로도. 두 남자 사이를 오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한쪽은 천하를 쥔 폭군, 다른 쪽은 천하무적이라 불리는 장수.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충신 왕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여인의 이름은 초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국지 최고의 미인이라 불리지만 정사에는 이름조차 남지 않은 여인 초선입니다. 일부 난세와 폭군, 그 옆에 그림자, 후한말, 낙양. 어린 황제 헌제가 옥좌에 앉아 있었으나 실제 권력은 그 옆에 선 한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량 출신 무장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은 황제를 앞세워 모든 명령을 자기 입에서만 내보냈고 조정 대신들은 그의 눈빛 하나에 목숨이 오갔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동탁이 이렇게 거칠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옆에 언제나 한 장수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하무적이라 불리던 무장 여포였습니다. 전장에 나가면 여포는 혼자 적진을 뚫고 상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무공과 달리 그의 위치는 애매했습니다. 이름은 양자였지만 실제로는 동탁의 칼이자 방패,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여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태사, 조조가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대비가 필요합니다. 동탁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 놈이 나를 가르치느냐? 손에 든 활이 날아가 여포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여포는 상처를 누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동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양자라고 방심하지 마라. 쓸모없으면 버린다. 그날 이후 여포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자는 언젠가 나를 죽일 것이다. 조조를 비롯한 여러 영웅들은 동탁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 난세가 끝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쉽게 칼을 뽑지 못했습니다. 동탁 옆에 서 있는 여포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충신, 왕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윤 곁에는 가무에 능하고 눈빛이 살아있으며 눈치가 빠른 한 여인이 초선이었습니다. 2부 돈 몇 냥. 비극의 시작.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 속 초선은 왕윤의 양녀입니다. 그러나 정사에도 고전 소설에도 그녀의 친부모가 누구였는지, 어떤 과거를 지녔는지는 비어 있습니다. 바로 그 빈칸 때문에 후대의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어느 가난한 마을, 집 안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내 딸을 팔 순 없어. 울부짖는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는 손에 쥔 은 몇 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는다. 결국 어린 딸은 끌려나갔습니다. 뒤돌아본 마지막 순간 땅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박혔습니다. 이렇게 초선의 운명은 집 앞에서 잘려나갔습니다. 도시로 끌려온 초선은 술집과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왕윤이 그 술집을 찾았습니다. 비파 소리에 걸음을 멈춘 왕윤은 슬프지만 맑은 음색, 헛된 원망만이 아니라 굳은 결심이 느껴지는 소리에 초선을 불렀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초선이라 합니다. 나와 함께 가겠느냐? 초선은 잠시 왕윤을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주인일 뿐일까? 새로운 기회일까? 하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돌아가면 죽음뿐이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왕윤의 집에서 초선은 처음엔 기녀처럼 노래하고 춤추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차츰 왕윤은 그녀를 양녀로 삼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초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윤의 손님들이 모일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탁이라는 이름, 여포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동탁이 또 대신을 죽였다더군. 여포가 아니었다면 조조가 이미 낙양으로 쳐들어왔을 것이오. 초선은 술을 따르며 귀를 열었습니다. 왕윤의 한숨 소리도
밤새 홀로 앉아 있는 뒷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왕윤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초선이 차를 가져다 주자 왕윤이 물었습니다. 초선아, 너는 두렵지 않으냐?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제게 선택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대인, 초선이 왕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날부터 왕윤은 초선에게 동탁과 여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동탁이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여포가 어떤 말을 타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초선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매일 밤 촛불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동탁 앞에서 지을 미소, 여포 앞에서 보일 눈빛, 두려움을 드러내는 표정, 사모하는 듯한 시선.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초선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생각조차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면 그것도 운명일 뿐이었습니다. 3부 미인계 그리고 여포의 진짜 동기. 연회가 열리는 날, 왕윤은 동탁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술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왕윤이 손뼉을 쳤습니다. 태사, 오늘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장막이 걷히고 비파를 든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초선의 아름다움은 달도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고 꽃도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정도였다고 말입니다. 초선의 손끝에서 오르는 비파 소리에 동탁은 술잔을 내려놓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동탁이 물었습니다. 왕대인, 저 여인은 누구인가? 제 양녀입니다. 내 곁으로 보내지 않겠소? 잠시 머뭇거리는 척한 뒤 왕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사께서 원하신다면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초선은 동탁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술을 따랐지만 속으로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남자, 그리고 끝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왕윤은 다음 술을 꺼냈습니다. 초선과 여포를 일부러 마주치게 한 것입니다. 달이 뜬 정원에 초선이 홀로 서 있을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여포라 하오. 초선이 고개를 돌렸을 때 강인한 얼굴이지만 어딘가 외로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동탁 옆에서 언제나 당당하던 모습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조우는 짧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초선은 동탁 앞에서는 웃음을 보이고 여포 앞에서는 두려움과 눈물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밤 초선이 낮게 말했습니다. 장군, 저는 태사가 두렵습니다. 여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밤마다 부르십니다. 저는 그저 장군을 사모할 뿐인데. 말끝을 흐리며 초선은 여포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여포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동탁의 폭력과 조롱, 그리고 초선의 눈물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여포는 동탁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초선을 제게 주십시오. 동탁은 비웃었습니다. 감히 내가 이미 내 사람이다. 잊어라.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넌 영원히 내 아래다. 여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양자도 아니고 그저 장난감일 뿐이구나. 얼마 후 왕윤이 여포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이대로면 장군도 오래 못 갑니다. 여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장군을 믿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거할 것입니다. 먼저 칼을 빼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동탁이 사라지면 초선은 장군의 사람입니다. 여포의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모욕, 두려움, 욕망이 한꺼번에 뒤섞였습니다. 초선은 이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지점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4부 동탁의 최후, 그리고 초선 이후. 그로부터 몇 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동탁이 궁궐로 들어가던 길에서 호위무사 역할의 여포가 갑자기 칼을 뽑았습니다. 네, 내 놈이. 놀란 동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포의 칼이 동탁을 향했고 천하를 뒤흔든 폭군은 허망하게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에 초선을 끼워 넣어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의 미모에 눈이 먼 여포가 양아버지를 없앴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사 기록을 보면 이야기는 훨씬 건조합니다. 거기에는 초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권력 다툼, 모욕, 불신, 생존 본능뿐입니다. 여포가 동탁을 없앤 진짜 이유는 초선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도구로 살기 싫었던 야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초선은 여기서 상징이 됩니다. 권력과 욕망이 부딪히는 가장 날카로운 경계에 서 있는 여인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권력 구조 대신 한 미인이 두 남자를 갈라놓았다는 단순한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초선의 이름은 오래 남았지만 실제 그녀의 삶과 감정은 더 깊이 가려졌을지도 모릅니다. 5부 초선의 마지막 여러 갈래의 결말. 동탁이 쓰러진 뒤 기록 속에서 초선의 자취는 곧 사라집니다. 이 공백을 채운 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상상이었습니다. 가장 자주 회자되는 결말은 왕윤이 역풍을 맞고 처형될 때 초선도 함께 죽음을 맞았다는 설입니다. 반란이 진압되고 왕윤 집안이 멸문할 때 왕윤의 양녀로 알려진 초선 또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병사들이 집을 포위했습니다. 밖에서는 비명과 쇳소리가 들렸고 초선은 조용히 거울을 봤습니다. 한때 권력을 흔들었다고 소문난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이 얼굴로도 어디에도 갈 수 없구나. 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결말에서 초선은 왕윤과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포와 함께 도망쳐 작은 마을에서 숨어 살았다는 설, 혹은 어떤 장수에게 제거되었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이 결말들은 언제나 짧게 끝납니다. 어느 쪽이든 초선의 말년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느 버전을 택하든 초선의 삶은 타인의 결정에 따라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장면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6부 초선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세월이 흘러 초선은 나라를 구한 미인이자 나라를 망친 요부라는 서로 다른 두 얼굴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두 평가는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나라를 구한 것은 왕윤의 계략이었고 동탁을 없앤 것은 여포의 칼이었습니다. 조정의 부패와 권력 구조의 붕괴가 쌓인 끝에 폭발한 결과가 바로 동탁의 죽음입니다. 반대로 나라를 망친 것도 초선이 아닙니다. 무능한 조정, 썩은 권력, 폭군들, 그리고 끊이지 않던 전쟁이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초선은 그저 그 한가운데 놓인 사람입니다. 익숙한 말로 치면 역사라는 장기판 위에 올려진 말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초선을 영웅 혹은 요부로 부르고 싶어 합니다. 한 인물을 선악으로 단순하게 규정하면 복잡한 역사가 조금은 이해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선을 그렇게만 보면 진짜 중요한 물음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선택권은 있었는가? 역사는 대개 승자의 기록입니다. 왕과 장수의 이름, 전투와 음모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사이에서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짧은 한 줄조차 남지 못합니다. 초선 역시 그런 인물일 수 있습니다. 실존했는지조차 알 수 없지만 분명 그 시대 어딘가에는 초선처럼 팔려나가고 권력자들 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이 결정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초선은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미인이 나라를 구했다는 편리한 신화가 아니라 권력이 한 여인을 어떻게 쓰고 버렸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만약 초선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나는 영웅도 요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칼날 위에서 핀 꽃, 초선, 미인계의 주인공이자 역사에서 지워진 이름. 이제 이 채널에서는 그녀를 신화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기억해보려 합니다. 역사 속 또 다른 얼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